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톡톡 튀는 종목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스탑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뜨겁게 올라온 가운데 정말 다양한 종목 알람들이 울렸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포트폴리오에 오르는 종목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좋아도 종목이 정말 많이 튀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울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오늘도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분석을 해보고요. 저희 전문가님들의 필살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 힌트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런 상승장 제대로 저희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 팀, 이 화가 나는 마음도 다 싹 가라앉혀 주실 화요일 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박중혁 전문가님 모십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뉴페이스도 보이고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주식 리그 시즌 1, 2에서 대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엔 어떤 별명을 또 만드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저희 스탑골든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임 전문가님 어떠십니까? 예, 이제 반갑고요. 일주일에 하나도 안 반가워 보이시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반가운 거 맞죠? 일단은 매우 반갑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제가 고정 출연하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히든 종목 오. 이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수익률로 현재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문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로 현재 보답을 합니다. 오. 그래서 언제나 수익률로 보답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생방송이니까 오디오는 채워주셔야 돼요, 전문가님. 예, 말씀은 그렇습니다. 해주실 거죠? 예. 말씀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골든벨을 울릴 그 수익률로 많은 분들에게 결과로 입증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주셨고요. 자, 또 오늘의 뉴페이스 박중혁 전문가님 인사를 드릴 텐데 전문가님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네. 방송에 컴백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레고 걱정도 되시고 할 텐데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지금 새로운 분이 나와서 눈이 번뜩 뜨이실 것 같거든요.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포부 한마디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중혁입니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제야에서 또 숨어서 그동안의 기술을 갈고 닦아서 또 갈고 닦아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장중의 속보와 이슈 재료를 바탕으로 또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한 또 파동과 추세, 변곡의 달인으로서 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주혁 전문가님, 이 추세, 변곡 이렇게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종목 맥을 짚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한껏 안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앞으로도 화요일 신나게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에서 놓쳤던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여러분들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뭔가요? 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텐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바뀐 스탑골든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시장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준에 맞게 각 종목들을 좀 골라왔는데 거두절미하고 이 첫 번째 종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는지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올해 실적 전망치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특히나 셀트리온 오늘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본업에 집중하면 사람이든 종목이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적과 관련돼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3월이었죠. 경영 일선에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3월부터 4월까지 셀트리온 형제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셀트리온 4.21% 오르면서 저희 스타골든벨의 눈에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17만 8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검색량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니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셀트리온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코멘트를 정리를 해주셨는지 저희 골든벨이라는 컨셉에 맞게 칠판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아, 네. 삐걱삐걱 거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림을 그리신 분도 있고요. 또 따옴표로 또 강조를 해주신 우리 전문가님도 보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은 컴백 홈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진짜 홈을 그렸어요. 맞나요?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은 네. 왕 회장님의 귀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두 분 다 너무 듣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그림을 먼저 그리는 여유까지 보여주신 임상현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컴백홈 무슨 뜻입니까? 본래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 집으로 돌아왔다. 경영 일선에 돌아왔다. 아, 서정진 그룹 회장 이야기군요. 예,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 컴백홈, 뭐 그게 아니라, 네. 잠시 계속 화면 비춰주시죠. 네, 춤을 계속 출까요? 컴백홈? 단독 스테이지. 먼저 이제 셀트리온 이제 부분들의 그 핵심은 뭐 다들 알다시피 휴미라가 현재 그 작년, 재작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1위의 어떤 매출 1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에 올해죠. 근데 그걸 앞두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현재 임상 실험을 해서 대규모 어떤 현재 복제약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휴미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제약 부분들이 계속해서 특허가 만료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특허가 만료가 그때도 복제약이 많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때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났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서정진 회장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2023년 어떤 휴미라는 예고편이고 2024년, 2025년 이 부분까지도 현재 계속해서 풀려 나갈 수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5개 품목입니다.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그다음에 악템나의 시밀러 5개 품목도 출시가 앞으로 하반기에 좀 출시가 좀 되고 현재 허가가 신청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컴백을 단순히 했지 경영이 힘들어서 좀 해달라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제가 만약에 서정진 회장이 구원투로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악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타이밍의 어떤 공략의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바로 이런 큰 그림을 현재 읽었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네.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렇죠. 생소한 분야에서 현재 1위를 일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주가가 100배의 시세가 났고 지금도 셀트리온에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셀트리온 강성주주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런 주주 부분에 사랑이 해당이 되기 엄청나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바람이 저는 다시 한번 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그 차트의 월봉 차트를 보면서 잠깐 현재 말씀드려보면은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 이 저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바람이 불었을 때가 60개월. 5년의 어떤 흐름이었죠. 그래서 5년 처음에 이제 부분들은 현재 약세에서 계속해서 출발하다가
어떤 피크를 보여줬던 월봉상에서 계속해서 열풍이 일어나서 이때 제약바이오주도 다른 제약바이오주도 어마어마한 열풍이 네. 같이 좀 일어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고점에서 얼마를 쉬었느냐 정확하게 지금까지 60개월, 오, 5년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기간하고 현재 행보하는 기간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5년 상승했고 5년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년이죠. 10년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서정진 회장의 어떤 스토리는 이걸 잘 알아요. 이걸 이렇게 앞으로 이런 특정 복제약이 풀리면 어떻게 될 거다. 그다음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3년, 5년에 다시 복귀가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칠 거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복귀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 바람이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즌 프로주식 리그 시즌 1, 2에 앞서서도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꾸준히 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노란톡방 저희가 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도 왕 회장님의 귀환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왕 회장님, 왕 씨가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왕 회장님, 왕 씨는 아니죠. 왕 씨는 아닌데. 네. 킹이라는 그만큼 의미에서? 그렇죠. 그만큼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네. 으뜸이다. 이렇게 으뜸이다.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짚어주셨으니까요. 박준혁 전문가님은 그러면 왕 회장님이 귀환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좀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지 어떤 식으로 셀트리온 저는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거가 뭔가요? 자, 말씀드리면 네. 물론 이제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부분과 좀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제 관점에서 좀 빠르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좀 점검해 보면 지난달 3월 17일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께서 복귀한다는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바이오 기업들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침체에 소외되었었다가 부각이 된 모습이었고요. 그것을 주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3월 초부터 셀트리온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제약들이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섰고 네. 종목들도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 맞아요. 또 제약들이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한 강한 시세를 먼저 분출을 움직였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기업의 잠깐 매출을 보시면 1분기 매출은 약 6,370억, 또 영업이익은 약 1,932억 정도 나올 전망입니다. 램시마, 트로시마, 허주마 등의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케미칼 치료제 매출 성장으로도 시장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인데요. 또한 최근에 알러지성 천식, 또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는데 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비해서 유효성이나 동등성,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키 체크할 부분은 뭐냐면 네. 셀트리온 기업이 2005년도에 상장을 했을 때 상당히 우리 시장은 놀랐습니다. 기술력이라던가 또 엄청난 바이오의 의약품의 탄생에 대해서 놀랐는데 시장은 그 기술력보를 이게 저는 상당히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네. 시장은 그렇지 않고 주가는 그거에 걸맞지 않는 상당히 고질적인 수급의 문제가 좀 있었죠. 그것이 이제 이 해당 기업의 고질적인 어떤 수급 문제인데 그 왕 회장님께서 이번에 돌아오셨으니까 네. 또 앞으로 기술력 그리고 실력, 매출이 실적이 걸맞는 주가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네. 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의 120월선을 보시면 네. 잠깐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좁아 볼까요? 네. 자, 120선. 네. 선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네. 좀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어.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최근에 2022년도 그리고 올 초에 하단의 저점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19년도 또 2020년도 2022년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하단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 네. 그런 상황에서 기술과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기술적 반등만 나와준다면 또는 수급 유입, 훈풍만 들어와 준다면 얼마든지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네. 저는 이제 이따금씩 일봉, 주봉, 월봉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많이들 보십니다. 네. 저는 좀 발음 표현이 어색한데요. 연봉. 연도 한 번씩 저는 체크를 하는데 네. 셀트리온이 상장을 2005년도에 한 이래 3년 동안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러네요. 음봉이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계속 양봉이었고요. 음봉,
음봉 최근에 이제 어떤 글로벌적인 하락에 의해 음봉이 두 개 나왔는데 네. 그리고 지금 양봉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올 2022년도에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 셀트리온은 양봉의 가능성이 높겠으나 설사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단부 내에선 지금 가격대 10만 원 중반 이하의 또 10만 원대 가격대가 혹시나 만약에 온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굉장히 날카롭게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혹시나 매수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선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전략까지 좀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 과연 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색기에 걸린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 나왔습니다. 반도체 어렵다. 반도체 시장 정말 어렵다.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의 장비 납품을 앞두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오르는 것은 아닌데 이 반도체 제대로 좀 훈풍을 탄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 안에서도 11.50% 오늘 오르면서 19,1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 대금이 터진 골든벨 종목으로 오늘 선정이 됐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두 분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사실 국내 증시에 참여를 하시면서 반도체 종목들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최근 시장이 잘 오르는 이유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또 끌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 두 분은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셨을지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적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자, 두 분 실적 깔고 가자라고 박준혁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느낌표를 굉장히 느낌 있게 쓰시네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 B장의 카드. 근데 옆에 뭐야? 에이스. 저는 저게 뭐지? 원소 기호인가 싶었어요. B장의 카드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실적 이야기를 아예 좀 대놓고 하신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실적. 아까부터 실적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지금 좋습니까? 네. 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대체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산 거예요 대체? 글쎄요. 네.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네. 다운되다 보니까 좀 숨어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반도체 근데 실적 깔고 가자라고 해주셨으니까 갈 수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네, 갈 수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어머. 매출은 약 4,379억, 또 영업이익은 1,239억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돈 잘 벌었네요. 그럼요. 네. 반도체가 죽는다, 힘들다 하는 그 와중에서도 네.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좀 나왔고요. 최근엔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페라리의 OLED를 공급한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또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미국, 대만의 장비를 불황 속에서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좀 키포인트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차트를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건 최근 일봉의 모습인데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걸 좀 넓게 기간을 좀 좁혀서 본다면 그동안 거래량이 상당히 없었죠. 그랬네요. 2021년도 우리 대한민국 불장인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지금 최근이 더 많이 터질 정도의 좀 강한 모습을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주봉을 잠깐 보신다면 주봉의 200주선을 보시면 2020년도에서 21년도 여기를 상승 탈환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이고 이번에는 그 하단부까지 가격 내려왔어. 조정, 그렇죠. 가격 조정 아주 안성맞춤으로 내려온 거죠. 실적은 엄청난데 네. 주가는 과거의 어떤 같은 자리에서 어찌 보면은 바닥을 좀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도 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기대도 앞으로 주가의 전망도 상당히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어렵다 했는데 이렇게 또 돈을 잘 벌고 있을 줄이야. 그리고 이번엔 주가까지 움직여주었으니 안 갈 이유가 더 없어 보입니다만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의 카드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근데 비장의 카드가 뭔가요? 비장의 카드가 물론 우리 그 전문가님이 잘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달리 보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장비 업체 부분들은 소재나 재료 업체는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가죠. 그렇죠. 장비 업체는 한 번 납품하면은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굶어야 됩니다. 그렇죠. AS 해줄 때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업 다각화를 당연히 이제 실시할 수밖에 없고요. 보통 장비 업체 부분들이 태양광 쪽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의 셀 만드는 과정이 반도체의 셀 만드는 과정과 같고 실리콘을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태양광 기술 중에 하나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명 막 필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실리콘 셀, 태양광 셀 위에 이제 그 투명막 코팅을 하는 거라고 좀 이제 증착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은 썬팅하듯이 코팅을 하게 되면은 현재 그 태양광의 효율이 거의 한 2배, 이론적으로는 2배입니다만은 현재 장파장, 단파장을 모두 다 흡수하기 때문에 효율이 확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장 카드, 그다음에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히든의 카드가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이게 곧 상용화의 어떤 지적 단계가 좀 진행이 좀 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건물용으로도 나오고 페로브스카이트가 그다음에 리창에도 썬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썬팅이나 아예 자체부터 이렇게 제작이 되면은 건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이걸 좀 뛰어들고 있다 생각이 돼서 최근 이슈가 태양광 쪽의 또 반응, 물론 반도체에 대한 반응도 뜨겁지만은 이것이 2배가 현재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하면은 비장의 하나의 카드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 드려보면은 차트 부분들은 보통 한 번 추세가 돌파가 되면은 20일마다 또 20일 주기마다 한 번씩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19일, 그러니까 19일 만에 했죠. 20일에서 하루 앞당겨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현재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격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는 있기 때문에 좀 2, 3일 좀 잠잠해지면은 좀 잊을만 하면은 뭐 주말에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고 매수 타이밍 어떻게 노리냐? 아래 노란톡 오셔서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연 페로브스카이트가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냐?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현재 애널리스트 준비된 어떤 그 투자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장의 카드 대체 무슨 카드인가 했더니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실적을 낼 수 있는 그 사업 다각화 부분을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색다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비장의 카드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LG화학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거운 종목들도 잘 오르는 장인데요. LG화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2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터치해내기도 하는 등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나왔던 이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수혜 기대감을 이 종목이 또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풀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IRA
IRA 혜택을 LG 에너지솔루션이 받게 되면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반영되는 부분이 바로 LG화학의 연결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장에서 조금 이해한 풀이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수혜를 받으면 잘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한 줄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LG화학도 오늘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7.47% 오르면서 80만 6천 선에 LG화학 오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LG화학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두 분께서 써주셨는데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금의 환향이라고 사자성어로 써주셨고 그 위엔 뭐죠? 실크. 실크. 실크가 뭔지 이따 여쭤볼게요. 아, 비단금이라는 글씨고. 아, 비단. 황금의 금자가 아니다. 아, 실크 제가 할 한자로 때. 쓰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몰라 모를 네, 일단 제가 모를 거예요. 한자를 해석을 쓰면.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준효 전문가님은 평타는 치겠죠? 자, 여기 코멘트에서는 저희 박준효 전문가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아니, 평타는 치겠죠가 무슨 뜻이죠, 전문가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네. LG화학을 이렇게 이제 접근할 때 네. 제가 뭐 전문가 입장이 아닌 뭐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한번 돌아서 봤습니다. 네. 과거에 지금 우리가 LG 2차 전지에 대장하면 물론 최근에 에코프로라는 그렇죠.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지만 LG 에너지 엔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솔루션. 그런데 그 LG 에너지 엔솔 네. 어디서 탄생했나요? LG 화학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꿈을 안고 LG 화학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께서 거기서 LG 에너지 엔솔이 이제 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엔솔. LG 엔솔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주주와 또 회사와 이견이 있었죠. 갈등이 엇갈렸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증시에서 뭐 액면 분할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 시장에서 부정적인 맞아요. 흐름들을 네. 받았다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LG화학이라는 종목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주주에 대해서 네. 뭐 좀 리스펙이 안 되는 부분들. 그렇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네. 아쉽다. 그 표현을 좀 하고자 오. 좋긴 하지만 아쉬움을 표현하고자 평가는 네. 치겠죠. 나빼드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기술적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올랐죠. 네, 그래서 오늘 일봉에서 보시면 상당히 이제 2차 전지의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PM PM. 어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 이제 상승에 좀 기운이 꺾이는 가운데 LG 화학이 또 치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뭐 반도체나 또 자동차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LG 화학도 강하게 뒤늦게 또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또 주봉을 보시게 된다면 저는 이제 주봉을 볼 때 200주선을 좀 중요시 보기도 합니다. 200주선, 네. 물론 그리고 그러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LG 화학도 2020년도 3월 이게 코로나 우리 팬데믹 사태 때 빠진 거지만 네. 200주선을 회복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갖지만 이 200주선의 이평선을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면서 어찌 보면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꺾였던 이 매물대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약 한 80만 원 중반, 뭐 90만 원 중반, 또 이제 105만 원 최고점이 있을 텐데요. 네. 이 최고점을 105만 원을 돌파한다 못한다 그런 걸 떠나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LG화학의 가치는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 2021년도 1월 그 액면 분할 물론 이제 액면 분할 이슈는 그 전에 나왔죠.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실망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 매물만 좀 잘 소화한다면 네. 얼마든지 뭐 제2의 에코프로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뭐 평타,
그 정도 평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그때 두껍게 쌓여있던 매물벽을 뚫어내는 것이 LG화학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LG화학과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노란톡으로 더 들어오시면 들어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금의환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금의환양은 약간 떠났다가 예. 이제 나 잘 돼서 돌아왔어 이거잖아요. 예. 네, 금의환양 LG화학이 그랬나요? 일단은 뭐 현재 사업부가 현재 종속회사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간 그런 부분에 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네. 떨어져 나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말들이 좀 많은 네, 그랬죠.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LG 화학이 이제 빈껍데기에 남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사실은 현재 LG화학은 이제 본업은 석유화학의 업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황은 뭐 이렇게 썩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도 않고 경기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LG 엔솔 하나만 현재 모든 것을 다 맡은 부분들이 아니라 LG화학 자체도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현재 첨단 소재의 어떤 지원 그다음에 수직 계열한 포스코 케미칼처럼 수직 계열을 하는데 LG화학이 모든 총대를 다 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분리막이라든가 CNT라든가 또는 현재 수산화 리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급 이런 그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디서 하느냐, LG 엔솔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LG 화학에서 산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저평가된 2차 전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은 LG 화학도 이런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LG화학은 현재 전혀 2차 전지 사업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전체 비중 중에서. 그렇지만은 그 비중들이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웬만한 모든 기술은 다 LG화학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사를 했지만은.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원조 그러니까 모든 2차 전지의 원조 기술은 LG화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가를 했지만은 거의 의존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잘 보셔야 된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이 고점을 겨우 넘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한동안 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넘어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격이 이제 과다한 정도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격이 축소가 된 흐름이 나온다면은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이 신고점을 저는 그 기존의 본업이 또 있기 때문에 본업이 있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첨단 소재 쪽으로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은 이제 퍼 부분들이 고퍼 부분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이제 넘어가리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상승 탄력은 그렇게 뭐 크지는 못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현재 LG화학도 2차 전지로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LG 엔솔 못지않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이제 모의사로 해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또 자회사의 가치를 덤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회사의 성공이 모의사 쪽으로 다시 한번 유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LG화학에 대해서 두 분의 코멘트를 좀 들어봤는데 못해도 평타는 칠 것 같고 그렇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숨은 2차 전지주 아닐까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LG화학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눈여겨보시고요. 혹시나 LG화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두 분의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또 저희에게 포착이 됐을지 만나보시죠. 자, 생소합니다. 한주라이트 메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왜 이렇게 생소한가 했더니 오늘 막 데뷔를 한 종목이었습니다. 거래 첫날 상한가를 기록해낸 종목인데요. 알루미늄을 주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주요 완성차의 업체에 이 공급을 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처음 데뷔한 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이 여러 자동차들의
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는 만큼 또 최근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또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죠. 이 상승세를 그대로 타면서 한주 라이트메탈 오늘 대비와 동시에 상한가를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뉴페이스기 때문에 우리 뉴페이스 오늘 또 화요팀 같이 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두 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적어주셨을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열심히 지금 적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한주 라이트메탈 거래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에 또 납품을 하는 종목이라고 하니 오늘 자동차와 관련돼서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 어떻게 두 분이 좀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쓰고 계시는 분이 제 시야에 보이는데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냉정하니까요. 지금 칠판을 들어주세요. 시간 많이 들었어요. 시간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 오늘은 자동차라고 써주셨는데, 자, 급하게 쓰신 분이 누군지 바로 알 것 같아요. 우리 임정현 전문가님, 뭐라고 쓴 거야? 차량 경량화 배터리팩 맞나요? 예,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직설적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임성현 전문가님 직설적으로 쓰신 건 좋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다시 고치셨는지도 여쭤볼게요. 예. 전문가님, 이 차량 경량화 배터리팩 왜 이렇게 급하게 쓰셨어요? 예, 일단 뭐 다른 자료 좀 찾아보느라고 제가 딴짓하셨죠? 요거를 쓰는 걸 깜빡 잊었어요. 에헤이,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브리핑을 계속 길게 했는데. 예. 네, 그래서 배터리팩이라고 또 적어주셨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써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 한주 라이트 메탈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 차량 경량화 하면은 주로 플라스틱만 하는 걸로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에코 플라스틱이라든가 코론 플라스틱, 뭐 이것만 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네. 근데 차량 경량화가 하면은 쇠로 된 단조 부품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구조상 자동차 안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쇠로 하지만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모두 다 경량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기도 하고 현재 그 탄소 소재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현재 부품을 알루미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한주 라이트 메탈이 알루미늄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바꾸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하청 어떤 공장의 위력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을 전문적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경량화가 있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팩 밑에 배터리 팩이 있고 케이스 전체 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쇠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수주해서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제가 한주 라이트 메탈 부분들을 제가 이 프로 말고 다른 프로에서도 제가 2, 3일 전에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뉴페이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급등했는데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거는 변경 상장입니다. 코넥스에서 변경 상장을 좀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라이트 메탈 공략법 아래 노란톡 오셔서 꼭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이 또 말씀을 해주신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상장을 한 종목이었죠. 처음 상장과 더불어서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 오늘도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 이런 종목들 굉장히 어떻게 이런 시세 탄력이 나는지 궁금하실 거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해당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또 살펴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자, 디스플레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이 올라왔는데요. 디스플레이텍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D 모듈 등을 기술 개발하고 제조와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와 거래량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디스플레이텍 주가는 17.23% 오르면서 오늘 7,62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해냈다고 하는데, 자,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 좋은 냄새가 납니다. 디스플레이텍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어떤 코멘트를 적어주셨을지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지금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현 전문가님 청신호 전기차 대중화라고 써주셨고요. 자, 우리 박준우 전문가님 전기차에 또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고 충전하고 타세요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근데 전기차는 바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충전하고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적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전기차 우리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핫한 이유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이 때문에 2차 전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럼 그 배터리도 한번 다 타고 나면 또 충전을 해야 또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즉슨 배터리 충전소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가 핵심이면 그다음 또 뭐 반도체, 또 전장 부품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핵심인 2차 전지 배터리의 숨은 안 보인 곳을 또 찾아보니 배터리 충전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텍은 현대차 그룹이 운영하는 서비스 중인 초급속 충전소 유지 보수 관리 운영하는 곳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인데요. 네. 좀 줄여서 우리가 한충전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은 약 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2월 21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 21일 SK 시그넷 유럽 영국서 약 100억 원 규모의 첫 수주를 성공하고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의 확대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자, 여기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는 가운데 이제 여기에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주 타겟으로 들어가는 어떤 주가의 패턴, 파동, 경곡의 어떤 기술이 좀 들어갑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 2월 20일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 시세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주가는 이제 기간 및 가격 조정을 겪습니다만 이 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죠.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 변곡에 대해서 하단을 깨지 아니하고 이 몸통 내에서 지지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2021년도에 하반기에 고점을 친 이후 하락 반등 이어가는 가운데 상단 쪽 저항의 상단을 돌파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돌파한 날을 지켜주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선을 좀 그어놨죠. 네. 좀 보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선을 돌파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밀리지만 이 상한가 나온 날은 또 지켜주고 네. 또 여기는 머리에 걸리고 밀리고 그런데 이 라인대들을 또 엊그저께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제 또 오늘 장중에 살짝 밀렸지만 아랫골이 달려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지금 쭉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앞서 말한 이슈와 재료를 바탕으로 또 주가의 우리가 차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네. 얼마든지 우리가 타점을 또 공략할 수 있겠고 네. 또 이후에 목표치 또 꾸려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노란톡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의 매일 눈에 걸린 5개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내일장에서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히든 탑픽주에 대해서 두 분께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두 분께서 각각 준비해 주신 종목의 힌트를 듣고 저희가 한번 추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임상현 전문가님. 예. 네, 히든 탑픽주. 종목명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다. 예, 약간 살짝 느슨해지면 종목명을 실수로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임상현 전문가님 힌트만 3가지 딱 주시죠. 예.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한글을 창제한 네? 한글을 창제한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의 네. 한 명의 이름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 너무 쉽게 힌트 주셨네요. 네. 선조 인더스트리 이런 건 아닙니다. 선조 인조 광해 아니고요. 인더스트리 이런 네, 것도 광해 광해군 산업 아니고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광해전자 비슷합니다. 예. 지금 막 던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아는 왕 이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연산군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네.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미국
이제 조지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 조지아의 공장에 있는 현대차 어떤 하청업체의 공장들이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지아 공장이 지금 하나 있고 2개 있고 새로 만든 것이 저 항구 도시 옆에 서베나 전기차 새로 만듭니다. 근데 그래서 새로 만든 업체에 신규 공장을 진출한 업체를 찾아야지 현재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공장에 있는 현재 이 엘라바마 조지아 공장의 협력사 벨티 이 업체가 수십 개 업체인데 이것도 올 거다 하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낭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에서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란톡에서는 이걸 미리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를 보내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업체는 뭐냐? 배기가스를 전문하는 회사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앞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수소차 전기 부품을 확대하는 그런 완벽하게 전환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현재 가는 곳이라면은 지구촌까지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최고의 기쁨을 받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완벽한 어떤 그 글로벌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새로운 배터리 팩이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1의 충신한테만 공식 선정을 해야겠죠. 네. 그 공식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겠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곧 급등을 해줄 수 있다.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 좋다. 했죠. 그래서 차트는 많이 날아갔겠는가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각수렴형 형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막판에 싹 급등을 했습니다. 막판에 이것도 힌트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차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렇게 삼각수렴형 끝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처럼. 한솔케미칼이 아닌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래 노란톡에 많이 오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3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한글창제, 조지아 공장, 배터리팩 공식 공급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은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 정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3가지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3가지 힌트 무엇인가요? 자, 오늘은 자동차, 앞서 다른 종목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국내 증시 시장을 바라보면 2차 전지가 상당히 수급 블랙홀로 빨아들었었는데 그 2차 전지가 쉬면서 바톤을 받은 게 좀 반도체와 또 일부 바이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잠깐 체크해야 할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그중에 오늘 반도체는 그 전에 좀 부각을 나타냈고요. 자동차가 드디어 이제 시동을 걸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2030년까지 24조 원을 투자할 것이고 또 2030년까지 전기차 글로벌 탑3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도 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이제 자동차 섹터에 훈풍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도 자동차 섹터가 되겠고요.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는 그 자동차 부품 내에서 브랜드 평판이 상위권으로 이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평판도 좋고. 네. 세 번째는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부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네. 상당한 일이 없었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시 상승 변곡 강한 바닥권에서 머리를 드는 살아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후 또 오늘 제가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 또 인사드리는 날인데요. 네. 제가 선호하는 어떤 테마, 이슈, 재료, 또 테마를 이어서 가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편하게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동차고 또 평판도 좋고 또 오늘 유례없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렇게만 들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엉뚱한 종목 잘못 사지 마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과연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자동차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노란톡방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정리해보고 넘어올 텐데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타 골든벨 화요일 팀과 함께 해봤습니다. 박중혁, 임상현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